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3차 TV 토론, 이제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배현 님도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서 한국에 계신가 봐요. 서울은 현재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 생방송 중입니다 하시면서 소식 알려주셨는데, 아마 뭐 미국의 달라스에서 좀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한국의 대통령 TV 토론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워낙에 이제 조기 대선이 또, 조금 짧은 일정에서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TV 토론 3차, 3번에 이어진 토론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워낙에, 기간이 짧고,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하는 이재명 후보라는 압도적인 후보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을 이렇게 치르면서 조금 늦게 후보가 결정이 되기도 했고요. 기간이 워낙에 짧고 TV 토론회 자체도 텀이 굉장히 짧습니다. 며칠을 사이에 두고 TV 토론회가 펼쳐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러 선거 운동이라든지 선거 준비, 그리고 TV 토론의 내용 같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한국도 그렇고 재외 국민 투표가 지난 일요일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역대급 관심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재외 국민 선거제도 뭐 이번에 명암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재외선거 투표율이 거의 80%에 이릅니다. 79.5%.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라스도 상당히 거의 75%에 육박하는 그 투표율을 보였는데, 달라스 같은 경우에 달라스 출장소 재외 투표소에서 5일 동안 6일 동안 엿새 동안 932명이, 그리고 달라스 한인 문화센터 투표소에서 사흘 동안 533분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달라스 관할 영사 출장소 관할 지역에서 총 1,46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천여 명 이렇게 등록을 했으니까 거의 75%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전 세계 투표율에는 좀 떨어집니다만 달라스도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8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높은 투표 참여율,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전히 그 실제 투표율, 유권자의 실제 투표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체 추정 재외 국민이 약 197만 명, 2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재외 유권자 중에서 10%만 투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유권자들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80%에 육박하지만, 전체 유권자 숫자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예 등록 자체도 안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아예 등록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단 10%만 투표에 참여를 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 선거 치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공관 등을 통해서 투표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주말까지 포함해서 선거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서 유권자의 10%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되는 참 문제죠. 네.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에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만 말하기에는,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87%,
중국 베이징은 82%, 라오스는 무려 89%라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또 아무리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야, 이게 참 재외국민선거가 2009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에 계속해서 참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몇 가지 재외국민선거의 대표적인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깜깜이 투표입니다. 참정권은 있는데 투표권은 주었지만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현수막도 걸 수 없고요. 전단지 그리고 뭐 저희 신문 라디오에 선거 광고 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선거 광고 이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저기 다른 지역에서 수사 선거 광고 하다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냈다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광고도 전혀 할 수 없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개최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거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네. 심지어는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군요. 더 나아가서 미국 시민권자도 안 됩니다. 이게 참 한국 국민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이라 할지라도 그냥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선거운동을 해외에서 하면은 이게 한국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 선거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뭐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 그리고 외국 주권 침해 시민권자들까지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주권 침해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좀 부조리한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뭐 쉽지 않은 일인데 투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뭐 저희 달라스 같은 경우에도 뉴멕시코에서 11시간 첫날 투표할 때 11시간 뉴멕시코에서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투표하시고 그리고 또 11시간 운전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1호 달라스 영사출장소에서 첫 번째로 투표 참여하신 분이 오클라호마에서 전날 달라스 와서 달라스에서 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영사 출장소 방문해서 투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투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말까지 포함해서 6일 동안 투표소가 운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부 지역에 뭐 달라스, 휴스턴, 뭐 어스틴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뭐 중남부 지역 텍사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데가 달라스니까 여기 중남부 지역 그러니까 그 시카고로 가는 게 더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달라스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투표 접근성이 너무 낮습니다. 비용 뭐 투표 한번 하려면은 진짜 웬만한 분들은 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고 하루를 뭐 비워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또 이민 생활의 또 환경적인 여건으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뭐 대부분이죠. 등록 시스템도 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뭐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률 자체가 뭐 10% 난집밖에 안 돼요. 전체 유권자에.
그러니까 80% 투표 참여했다라고 해도 등록률이 10몇 %밖에 안 되는데 그 등록한 유권자 중에서 투표율이 높아봤자 이게 전체 유권자 대비로는 현격하게 낮은 그런 투표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재외국민은 매번 등록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그 투명성이나 신뢰 부족도 여전히 큰 걸림돌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벌써 너무 높은 투표율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 브리스번 같은 경우에 87%, 중국도 다 80%가 넘습니다. 상하이가 83%, 중국 대사관도 82%, 칭다오 영사관 투표소가 86%,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89%, 하노이 84%. 이게 가능한 아무리 등록 유권자 대비라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 투표율인가라는 그런 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투표율 높았다고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표율이 어떻게 이렇게 높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편 투표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상황이 그 행정적인, 시스템적인, 보안적인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우편 투표 도입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등록 유권자 대비라고 하지만 일부 중국이나 라오스, 베트남, 호주 같은 경우에 거의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게 과연 신뢰가 가능한 것이냐, 투표지 운반 과정이라든지 보안, 집계 과정에 대한 감시도 제한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민 단체라든지 또 특정 진영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동원돼서 투표를 한다 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높은 지역별 일부 지역 투표율 같은 경우에 신뢰도 논란을 또 키워서 이게 뭔가 개선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 정치적인 무관심, 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정치적인 무관심 문제도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도 있고, 홍보라든지 그런 한계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헌법상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있는데 평등권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침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좀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하고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약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21대 대선을 앞두고 등록 비율도 조금 늘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점은 제기되긴 합니다만 일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실제 참여율이 상당히 이전과 비해서 늘었다라는 거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짜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200만 해외 유권자 시대인데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투표는 허용하지만 제대로는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